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을 사는 것이다. 140대의 레오파르트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 했던 이탈리아가 협상을 돌연 중단하고 다른 자격을 갖춘 새로운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외 유력 군사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K2 전차 도입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탈리아가 왜 독일이 아닌 한국을 원하는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독일 레오파르트 생산업체인 KNDS와 합작회사를 추진했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간의 협상이 중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우리는 이탈리아 육군의 주력 전차 프로그램의 공통 구성을 정의하고 더 넓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 KNDS와 함께 많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현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향후 주력 지상 전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성능이 뛰어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최신 솔루션을 이탈리아 육군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다른 유능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즉 이탈리아 주력 전차 도입 사업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이 아닌 독일 레오파르트 도입이 무산된 것임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 전략적 제휴가 체결된 지 6개월 만에 협상이 무산된 것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가 협상을 무산시킨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요구를 독일 측이 수용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탈리아 요구를 독일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결국 파기된 것이죠.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크게 늘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인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자국 방산 역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나긴 평화 정책과 군비 감축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방산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이에 오늘날의 무기 거래는 단순히 최첨단의 무기를 도입하는 의미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통한 자국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지화 요구를 통해 이탈리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독일 KNDS는 원자재 값이 비싼 레오파르트의 마진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또 타업체와의 호환성을 위한 조립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약속된 납품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서방 진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해외 군사 매체 아미테크놀로지는 다른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레오나르도는 현대로템의 K2 블랙팬서를 선택하기로 한 폴란드 업계의 결정을 뒤따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의 1000대 전차 수주 물량 중 50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K2PL 버전을 개발하여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서준모 현대로템 유럽 상무는 지난 3일 폴란드 매체 밀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L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대로템 기술 이전과 폴란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첨단 생산 라인과 전문 인력 덕분에 시스템 통합 업체가 될 폴란드 공장은 탱크 생산에 최적화된 역량을 창출할 것이고 현대로템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폴란드 내 생산과 서비스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젯은 K2PL급 전차 유럽 생산 기지와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한국 기술진들은 특유의 조립 능력을 발휘하여 폴란드 현지 업체들의 장비들을 한국 K2에 완벽하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서 상무는 폴란드 전투관리 시스템을 폴란드 현지용으로 만든 K2 게필러와의 통합해 군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며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을 전차에 설치해 시스템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고 성능 개량형 모델 K2PL 전차는 한국형 탄약 이외에 독일이나 미국 등의 국가의 표준 나토 탄약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해당 전투관리 시스템 BMS의 제조업체는 폴란드 업체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의 합작회사에서 개발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에다가 현지화 및 생산까지 타국에 건네주면 결국 현대로템이 가져가는 수익은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1000대 물량과 루마니아 240대 물량까지 현대로템 생산 라인에서 빠르게 납품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K2PL의 경우 모든 판매 권한을 현대로템 측이 지니고 있기에 라이센스 판매를 통한 상당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에서 전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K2는 그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전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자본은 이번 수출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K3 전차는 이미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폴란드와는 무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의 경우 전차뿐만 아니라 자사의 또 다른 제품인 철도 사업 역시 폴란드와 진행 중으로 폴란드의 기반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폴란드 신공항과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2000km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은 지난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트램 사업에 차량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차량 123대 편성을 공급하며 현지 철도 사업에 물꼬를 튼 데다 전차 수주까지 성공해 공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한국이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방산 협력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폴란드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방산 업체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가 독일 측에 요구한 조건들은 사실 폴란드가 한국에 요구했던 조건들보다 훨씬 수용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폴란드 측에서도 대안이 없는 최고의 협력이었다며 극찬했던 것도 사실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계약이 체결될 당시 폴란드의 야당 측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을 만큼 한국은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Obronność i na to, by oddać głos opozycji, a z nami Marcin Kulasek, sekretarz generalny Nowej Lewicy, wiceszef Komisji Obrony Narodowej. Dzień dobry, panie pośle. Minister Obrony Narodowej Mariusz Błaszczak w Korei Południowej i poinformował tam o planie pozyskania czołgów K2. Czy odczuwa pan cień satysfakcji, bo to jest scenariusz, który pan wielokrotnie postulował w różnych mediach? Panie redaktor, cieszy wszystko, co spowoduje, że polska armia będzie lepiej uzbrojona i że współpraca polskiej armii z Koreą. Koreańczycy posiadają bardzo silną, nowoczesną armię, 430-tysięczną, wyposażoną w nowoczesne uzbrojenie własnej produkcji. Jednocześnie są otwarci na transfer technologii do swoich partnerów, w tym Polski. To odróżnia Koreańczyków od Amerykanów, którzy na transfer technologii nie decydują się, powiem tak delikatnie. Polska ma średnie doświadczenie z offsetem, więc tu jest problem. Oczywiście nie oznacza to, że nie należy kupować amerykańskiej broni. Oczywiście należy. W sferze technologii minister Błaszczak mówi o tej polonizacji. Jak bardzo polska zbrojeniówka może skorzystać na tym transferze technologii? Myślę, że stanie się konkurencyjna. Oczywiście zarówno firmy europejskie zbrojeniowe, jak i amerykańskie oszczą sobie zęby, bo wiadomo, że wojna to też biznes. Więc tutaj byśmy chcieli, żeby nasza polska zbrojeniówka nie otrzymywała tylko zamówień z MON-u, z Ministerstwa na modernizację polskiej armii, ale też wyszła na rynki europejskie czy światowe. To pozwoli stać się naszym firmom zrzeszonym w polskiej zbrojeniówce bardziej konkurencyjnym i to pozwoli na to, że nie tylko polska zbrojeniówka będzie zarabiała z tego 3% PKB, które jest przeznaczone na zwiększenie na modernizację polskiej armii, ale również może zarobić dzięki pieniądzom. Oczywiście tutaj się pojawiały szczególnie w prasie, ale również głosy ekspertów, że no jak to, przecież nasz borsuk jest najlepszy, powinniśmy go produkować i kupować sprzęt u nas, ale przypomnę, że polska zbrojeniówka jest w stanie wyprodukować około 100 takich transporterów rocznie, a polska armia potrzebuje więcej, więc ja bym się tego nie obawiał, tych kontaktów, tych umów z Koreańczykami. Szczególnie tak jak powtarzamy tu, że ten transfer technologii. 한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두 우리 방산업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감 덕분일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듯 얻어낸 기술적 성취로 인해 수많은 원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첨단 기술들이 대거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1987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한국인들이 독일로 떠난 것이 우리나라 잠수함 역사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하여 독일과의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승리까지 따냈던 대한민국이기에 앞으로 유럽 표준 전차로 불릴 레오파르트의 아성을 뛰어넘어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 표준, 더 나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차하면 한국, 한국하면 전차. 오늘의 한 줄 평. 야, 전차 군단 슈트핏 지리네. 응, 자세히 보니 한국이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